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 임시정원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20년 12월 28일 화요일에 상해의 한인거류민단 사무실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었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이 환영식 마지막 순서로 행한 취임 연설 전문을 쉽게 풀어서 낭독한 것이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면 국가와 민족에게 대하여 작은 공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영식을 맞이할 때마다 깊은 뉘우침과 한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랑할 것은 나라에 유익한 일이면 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시험을 해보는 것과 또한 끝까지 끌어나아가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랑하며 청년에게 표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때 맹세하고 결심한 것을 지금까지 쉬지 아니한 몇몇 친구도 지금까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안창호와 이동영 국무총리 두 분이 수없는 풍상을 겪고도 지금까지 나서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내무총장을 역임한 이동영 씨와 함께 옥중 생활을 할 때는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도착한 것은 많은 자금이나 큰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와 여기저기에서 일하시는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에게 위엄이 있는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여 살펴보니 국내외 각처에서 동포들이 학살을 당하고 가장 힘들고 고된 생활을 하는 것이 잠옷 참담합니다. 그러하지만 미래가 잘 될 것을 미리 단호하게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 현재 국제사회의 사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광의 민족입니다. 작년 3월 1일 독립선언이 있은 후에 세계 만방이 우리를 영광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영광된 것은 이 정도만 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대영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3.1운동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온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 아픈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 외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미개한 자와 야만적인 원주민 비슷하게 선전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3.1 만세 독립운동이 있기 전에 서양인들이 나더러 종종 묻기를 그대가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할 때에 나는 한국인이라 대답하면 그네들의 말이 한국이란 말을 난생 처음 듣는다고 했는데 3.1운동 이후에 동양인과 서양인을 막론하고 만날 때마다 당신이 한국인이냐 하고 악수하며 중국인과 일본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와 해외 각지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린 우리 민족의 피 한 방울이라도 헛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평화회담이 개최될 때에 중앙총회의 명령을 받아 필라델피아 신문에 우리 민족도 평화회담의 사절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을 기사화해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으니 기재할 수 없다고 집어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회담을 평가한다 하고 신문에 기재하기를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개최하는데 마치 고려인이 큰가 쓰고 긴 담배 곰방대를 물고 4,000년 전 오랜 역사만을 꿈꾸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를 실은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무엇이든 구입하여 읽어보고 백제의 왕인 박사의 역사적 자취까지 알아보고 일본 문명의 주인은 한국이라고 하며 어디든 국립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고대 유물을 지금 다시 상고하면서 오래된 미술과 과학은 과연 한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합니다. 둘째, 우리는 담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전에 게일 선교사는 한국인을 겁쟁이라 하고 헐버트 선교사는 담대한 민족이라고 논쟁을 한 적이 있다는데 독립선언 후에는 게일 목사가 헐버트의 시에게 자숙하였다고 합니다. 헐버트 박사는 1890년경에는 때 일어난 일로 신뢰를 들어 언급하기를 연구남이 일본에 입항했을 때에는 일본인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통상을 허락하였으나 나중에 강화에 도착해서는 포병과 보병 500명이 최후의 1명까지 저항하였으니 한국을 천하의 강국이라고 영국의 모 장군이 본국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말하기를 한민족은 벨기에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전에 벨기에 왕 엘버트 1세가 미국에 올 때 국민들이 다 말하기를 벨기에 왕은 적병이 성을 함락하여 점령함에도 겁내지 않고 적들과 항거한 강한 왕이라고 환영하는 소리가 진동을 하였으나 저 벨기에 왕은 영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후원하에서 그같이 하였으니 칭찬을 크게 받을 것 없으나 한국인들은 맨손과 맨주먹으로 악한 외적에 대항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 한 분이 작년 3월 경성이 있을 때 남대문에서 일어난 3.1 운동을 증언했습니다.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는데 일본 군인과 경찰들은 학생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을 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태극기를 탈취하려고 하면 곧바로 다른 학생이 이어 태극기를 집어들고 만세를 부르며 또 타도하면 또 다른 학생이 집어 계속되는 탄압의 풍파 중에도 태극기를 항상 학생의 손에 돌아가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연설할 때 미국 인사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장하게 여기며 매우 불쌍하게 여겨 눈물을 뿌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각처에서 이 연설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주 많아서 이 연설을 출판하여 미주각방에 선전하고 말하기를 한국인들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것은 구차히 살지 말고 죽어도 자유를 찾고야 말겠다는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견고한 인내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서양인이 자주 언급하기를 한국인의 열심은 호수같이 나가다가 곧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였는데 독립선언 후로는 백절불굴의 성품이 있다고 하며 지금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적게 죽고 독립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기독교 교회가 다 타락되리라고 일반 선교사들은 염려하였더니 수원 제암리 교인을 불살은 예배당을 더 굉장하게 건축한다 하며 마페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세계의 교회가 다 없어져도 한국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도 세계를 다시 기독교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한국 내의 불교와 천도교와 기타 각 단체가 다 국가를 위한 인내력과 큰 힘이 있다 하고 유학생은 더욱 갑절로 노력하여 나간다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넷째, 단결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단결력과 단합력이 제일 귀중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분열하며 아일랜드가 아직 독립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합력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인사들이 말하기를 한국인들 중에 교파는 각각이나 독립운동에는 1파라 2천만이 하나 되었으니 총과 칼도 그만두고 그냥 나서기만 하여도 일본에다 총을 쏘고 수도 동경 전체가 화약고일지라도 당해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합하여 서 있기만 하면 이해 못하겠습니까? 해외에 다니는 자들이 여간하여 합력하지 못함은 아직 매를 덜 맞은 까닭입니다. 국내에 있는 동포들은 많은 매를 맞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 단결하여 동포가 죽어도 같이 얻어 낙심을 하지 말고 서서히 나아가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희망이 풍부한 태도를 가지고 일합시다. 선교사들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질문할 때 나는 대답하기를 하늘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래 땅에는 이러한 동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말하기를 한국의 독립을 주려고 하지만 아직 준비가 못 되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로 말하면 필리핀을 열심히 교육하여 독립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점점 민족을 멸망시킬 계책뿐입니다. 일본이 세상에 발언하기를 한국인을 살해하거나 여러 가옥을 소각한 사실은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기습적인 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일으킬 수 없어서 지금은 좀 죽였다, 방어하였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일본의 선전선동을 들은 우리 미국과 유럽 국가의 친구 회원들은 반대하기를 4천여 년 역사 가진 국가이니 어찌 정치상으로 준비가 없겠느냐고 합니다. 전국의 군대 병력을 다수히 배치하고 또 전국에 이주시킨 30만 일본인이 모두 내용상으로는 군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과 형제지간에도 의사를 소통하기가 어려운 중에도 한국인들은 일시에 300여 곳에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독립선 언문으로 선포를 하였으니 어찌 조직이 없다 하겠습니까? 또한 서양인 선교사들의 가옥까지 수색하여 복사한 서류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중에서도 독립신문은 매일매일 전국에 유행하니 어찌 자치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우리를
영예의 민족이라고 한즉 이런 명칭에 합하게 행동하여 동양인 중에 제일이라는 것을 표시합시다. 삼순고식 즉 30일에 9끼만을 먹을지라도 정신 있는 운동을 하여 한국인의 신적인 성품인 민족정기를 발현하며 공부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굶어 죽더라도 외인의 정탐꾼이 되지 말기로 헐벗더라도 일본인의 제품을 사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담대하고 도량이 있는 민족이라는 찬송을 받은 것은 독립운동 과정의 사업이 증명하였으나 이 칭찬이 헛되지 않도록 힘쓸지니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사로운 다툼은 자제하고 공적인 전쟁의 용기를 발휘하여 일본을 접촉하는 데마다 저항하고 국가를 위하여 생사를 결심합시다. 구차하게는 단 하루라도 더 살지 말고 옳게 살기를 공부합시다. 견고한 인내력의 성품이 있다는 명예로 칭송을 받는 우리니 우리의 목적을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여 정부에서 급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맞서서 책망하지 맙시다. 독립은 너무 귀중한 물건과 같기 때문에 가치 없이 시간이 적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치가 없는 독립을 하여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적절하고 결정적 기회를 장악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영국의 한 친구의 말이 한국의 독립은 시간과 인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준비합시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유럽연맹에 가입된 여러 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풍운도 미국과 일본의 상호 적대적인 형편도 영국과 일본 동맹이 단명하여 가는 것도 오스트리아와 기타 각국이 일본을 배척하는 것도 다 우리 독립사업의 기회의 하나인 줄을 압니다.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 어떤 사악하고 흉측한 모습을 한 일본의 모양을 그리고 그 그림에 쓰기를 세상에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자 아들이 여기 올 때 여객선 중에서 한 영국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신문 기자인데 동양을 관찰하러 오는 모양이라고 말하기를 현재 영국 정보원들이 일본에 제일 많이 와 있다고 하면서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니 악수이니 하여도 그런 표면적 내용은 다른 의미가 포함하여 있습니다. 오르지 않아 곧 기회가 도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하고 각각 독립사업을 하며 비밀리에 비하여 작은 칼과 총을 한 개씩이라도 구입하여 적어도 두 놈은 죽이고야 죽겠다는 결심을 가집시다. 세상이 우리를 단합적 민족이라 하니 기쁩니다. 단합의 견고함을 추가하여 더 넘어져도 한결같이 일어나도 한결같이 하여 앞으로 향하여 전진합시다. 만일 자기 몸의 사지를 각각 분할할 수 있다 하면 어찌 임의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우리도 단결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정보원 노릇을 하는 자들과 이완용을 제외하고는 다 한 지체인데 한 사람이라도 합하지 못하면 우리 독립사업에 그만치 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작정하고 있다가 동원령을 하달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보우파 우리공화당입니다.